왜 꼭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질까요? 분명히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시간에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질까요? 낮에는 괜찮다 싶다가도 밤만 되면 유난히 마음이 예민해지는 느낌, 혹시 요즘 더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의 수면 리듬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인데요.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이 사실은 저녁에 아주 작은 습관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여러 연구와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저녁 6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새벽 깨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걸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의 먼 친척 되시는 69세 김영숙 님이셨는데요. 밤만 되면 꼭 2시에 깨서 한참을 뒤척이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마음이 더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지내지만 저녁만 되면 흐릿한 불안이 올라오고 다음날 아침은 늘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여기셨지만 하루 루틴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 늦게 보시는 휴대폰과 작은 간식 한두 가지가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9시 넘어서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시고 잠이 안 온다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만 조정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일주일 안에 깨는 시간이 점점 밀리더니 2주 후에는 새벽 깨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 동안 활력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2시 깨움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질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저녁 식사가 늦으면 소화 과정이 깊은 잠이 시작되는 시각과 겹쳐 혈당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은 보통 잠들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혈당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만약 저녁을 8시 이후에 드셨다면 그 최저점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혈당 부족을 감지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을 깨우게 됩니다. 국내 수면 생체 리듬 연구를 보면 저녁 식사가 8시 이후로 밀린 분들에서 새벽 각성이 2배나 높았어요. 제가 만난 72세 박성호님은 8시 이후에 식사하던 습관을 7시로 앞당긴 후 깨는 시간이 30분씩 밀렸습니다. 처음엔 배고프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식사 시간에서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다만 너무 배고프다고 늦은 간식을 추가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늦은 시간에 가벼운 간식도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단 음식이나 과일, 빵, 따뜻한 음료도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떨어뜨리거든요. 특히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이나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노년층 수면 연구에서 저녁 간식을 드신 분들의 새벽 혈당 급락이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1.8배나 많았습니다. 68세 이정부님은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늘 마셨는데 끊자 일주일 후 새벽 깨움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입이 심심하고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방 온도를 조금 낮추니까 오히려 더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원칙을 지켜보세요. 따뜻한 음료라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허브차나 보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전 간식이 습관처럼 있으신가요?
자기 직전의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30분의 스크린 노출이 멜라토닌 곡선을 뒤틀어 몇 시간 뒤 코르티솔 상승을 앞당기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는 하는데 얕은 잠만 자게 되고 결국 몇 시간 후에 쉽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국내 스마트폰 수면 연구에서 잠들기 전 화면을 사용하신 분들은 새벽 각성 빈도가 60%나 증가했습니다. 66세 정민규님은 침대에서 뉴스 영상을 보던 습관을 끊고 새벽 2시 깨움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대신 저녁 7시에 뉴스를 보는 시간을 만들고 9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침대 위에서 조금만 보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마지막 30분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늦은 목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잘 오라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늦은 시간에 강한 스트레칭과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체온을 늦게 떨어뜨리거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야 잠에 들 수 있는데 늦은 시간에 몸을 자극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외 생리신경 연구를 보면 10시 이후 격한 스트레칭은 잠든 뒤 각성률을 증가시켰습니다. 70세 최문선님은 잠이 잘 오라고 10시 후 스트레칭을 하다 오히려 더 자주 깨셨어요. 제가 스트레칭 시간을 8시 30분으로 앞당기고 강도를 줄이라고 권유했더니 일주일 후부터 새벽 깨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완 루틴은 1시간 먼저, 즉 9시 이전으로 앞당겨주세요.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이완 루틴을 몇 시에 하시나요? 체온 하강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저녁부터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만약 방이 너무 따뜻하거나 이불이 너무 두껍다면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다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국내 생체열 연구에서 체온 하강이 늦어진 경우 새벽 2시 전후 각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65세 강지우님은 방 온도를 18도대로 낮춘 뒤 새벽 깨움이 현저히 줄었어요. 처음엔 춥다고 하셨지만 이불을 한 겹 더 덮으시니까 오히려 더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따뜻한 이불은 체온 조절을 방해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잠잘 때 이불이 덥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얕은 호흡과 횡격막 긴장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횡격막 긴장은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도록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낮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명치 부분이 긴장하게 되는데 이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해외 신경계 연구에서 깊은 호흡 훈련 후 새벽 각성 빈도가 30%나 감소한 게 관찰됐습니다. 71세 정혜수님은 횡격막 호흡을 도입한 뒤 잠들기 후 안정감이 커졌다고 말했어요. 자기 전 5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잠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깊이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이마시기 4초, 내쉬기 6초의 호흡을 3분 반복해 보세요. 힘을 주어 깊게 들이마시는 방식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니까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호흡은 깊나요? 얕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실천적인 확장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녁 루틴을 한 덩어리로 앞당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식사나 가벼운 이완, 독서 같은 루틴을 30분씩만 앞당겨도 리듬이 안정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바꾸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 루틴을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식사만 7시로 앞당기고 스마트폰은 여전히 10시까지 보신다면 혈당은 안정됐지만 멜라토닌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일상 루틴 전체를 조금 더 이른 시간대로 묶어 이동시키세요.
저녁 식사를 7시로 앞당기셨다면 샤워도 8시로, 스마트폰 사용도 8시 30분까지로 정하는 식으로 전체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쉽게 앞당길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가요? 저녁 8시 이후 금식 원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간식도 혈당 파동을 만들어요.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심지어 견과류 몇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과 우유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일 속 당분도 결국 혈당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거든요.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물이나 방온도 조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방온도를 조금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간식 생각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드시나요? 스마트폰 차단 루틴을 고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된 시간을 기준으로 멜라토닌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매일 9시에 스마트폰을 끄면 우리 뇌는 9시를 잠들 준비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잠깐 보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1시간 전 차단 가능하실까요? 10분 수면 준비 루틴도 효과가 큽니다. 짧은 호흡과 간단한 이완만으로도 교감신경이 빠르게 가라앉아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이완법을 찾으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깊게 들숨을 넣으려 하면 더 각성되니까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3분 반복하세요. 그 다음 목과 어깨를 천천히 좌우로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순서로 10분 진행해 보세요.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말초로 빠져나가면서 중심 체온이 내려가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에 몸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횡격막 풀기 90초도 시도해 보세요. 명치 아래의 긴장을 풀어주면 체열 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멜라토닌 상승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몸은 명치 부분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서 잠들기 어려워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조심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명치 아래를 손으로 감싸듯 얹고 길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손 아래로 배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90초만 해도 명치 긴장이 풀리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눕는다면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침실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이 많고 조명이 강하면 잠든 뒤에도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해요. 우리 눈은 감겨 있어도 빛을 감지하거든요. 밝은 조명과 높은 온도가 특히 문제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은은한 조명, 침대 주변은 최소화하세요. 침대 옆 탁자에는 시계나 물병 정도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책이나 잡지도 침대 옆에 쌓아두지 마세요. 뇌가 침대를 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조명은 노란빛의 은은한 스탠드 정도가 적당하고 천장 조명은 끄시는 게 좋아요. 지금 침실 환경은 잠들기 좋은가요? 불안 신호를 낮 동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낮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밤에 신체 반응으로 올라오거든요. 우리 뇌는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면서 감정을 억누르는데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 감정들이 수면 중에 올라와서 몸을 깨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각성됩니다. 누워서 생각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깨어나게 돼요. 낮 시간대에 짧은 산책이나 노트 작성으로 감정을 정리하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거나 노트에 걱정거리를 적고 해결 방법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밤에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밤이 되면 더 예민해지시나요? 낮 동안 햇빛 쏘이기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밤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낮의 활동이 밤 수면을 결정합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쏘이면 멜라토닌 원료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돼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분 정도 햇빛을 쏘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낮에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돼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햇빛을 얼마나 쏘이셨나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 2시 깨짐을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녁에 아주 작은 습관들이 생체 리듬을 조금씩 흔들고 그 흔들림이 반복되며 새벽 2시를 몸의 알람 시간처럼 학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간식 습관, 스마트폰 사용, 이완 루틴 시간, 침실 온도, 호흡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상식과 늦은 저녁 루틴, 체온과 혈당의 작은 출렁임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다음 날의 활력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서 낮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안감이 커집니다. 심지어 혈당과 혈압 조절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리게 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게 되죠.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관리와 규칙적인 저녁 패턴만 잡아도 새벽 깨움이 뒤로 밀리고 결국 사라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깊은 잠이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며 낮 동안 활력이 유지됩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감정 조절도 훨씬 수월해지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취미 생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가 멜라토닌 리듬을 되살리고 밤의 깊이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 멀리 두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첫날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깨는 시간이 조금씩 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엔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저녁 8시 이후 간식을 끊고 침실 온도를 조정하는 순서로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스마트폰 차단, 둘째 주에는 식사 시간 앞당기기, 셋째 주에는 간식 끊기, 넷째 주에는 침실 환경 정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 달만 투자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수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저녁 루틴을 하루 전체의 리듬과 연결해 숙면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과 낮 활동량이 어떻게 밤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생체 시계를 다시 정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 루틴이 밤 수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새벽 2시 깨움을 줄이기 위해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번 스마트폰 차단, 2번 식사 시간 앞당기기, 3번 간식 끊기, 4번 침실 환경 정비 중에서 선택해서 숫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